숨결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 들었습니다. 이걸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 집에서는 무시당하고 회사에서는 투명 인간 같았던 남자.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남편도 아니었고 사위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연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곧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8배 박준호 부장은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침대에 누운 아내, 미니의 등 라인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못한 지 벌써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온기가 타인의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가 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곤해.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돌아눕지도 않은 채 내뱉은 한마디가 준호의 마음에 익숙한 통증을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미니가 신경질적으로 몸을 비틀며 돌아 누웠습니다. 피곤하다니까. 그 생각할 시간에 돈 더 벌 궁리나 해. 돈. 결국 또 돈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준호의 마지막 자존심이 부서져 내렸고 타오르려던 남자의 욕망은 차가운 수치심으로 변했습니다. 1년 전 실직자가 되었을 때 아내가 퍼붓던 경멸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장모님의 회사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들어온 곳이 지금의 직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쏘아붙이고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준호는 소리 없이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는 남편이 아닌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5년 전 장인이 돌아가신 후 장모인 윤서연 대표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위라는 위치가 특히나 아내의 등을 업고 들어온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 윤서연 대표의 날카로운 시선이 잠시 준호에게 머물렀습니다. 5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그녀였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회사를 2배로 성장시킨 강인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안 좋은 일 있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 걱정이 묻어나는 물음이었지만 준호는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젊은 직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는 서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집안에 들이운 냉기와 그 속에서 위태롭게 웃어 보이는 사위의 모습. 그때 서연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끊긴 지 오래였고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피로에 젖은 그림자를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그 모습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표로서가 아니라 장모로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오후 4시 서연은 비서를 통해 준호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박 부장, 잠시 앉아요. 육중한 원목 책상 너머로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를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긴장하며 소파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박 부장이 맡은 프로젝트, 성과가 좋더군요. 수고 많았어요. 아닙니다, 대표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짧은 칭찬 뒤 서연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지쳐 보이네. 준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곁눈질로 비어있는 준호의 찻잔을 보고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더 따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 딸 미니하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털어놓았습니다. 대표님, 아니 장모님, 사실은 미니가 저를 남편으로 본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치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딸이지만 참 어리석구나. 보석을 손에 쥐고도 돌멩이 취급을 하다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가 앉은 소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등 위로 곧게 관리가 된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준호의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마음고생 많았겠어, 박서방.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하고 비서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결제 서류입니다. 비서가 들어왔다 나간 뒤 대표실에는 어색하고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의 짧은 접촉과 확연히 달라진 말투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뒤였습니다. 서연이 먼저 평정을 되찾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미니 일주일 지방 연수 간다고 하더군. 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혼자 있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돕겠네. 그 목소리엔 장모의 따뜻한 배려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심장 박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니가 연수를 떠난 첫날, 집안의 공기는 지독한 적막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텅 빈 집이 주는 해방감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주 대표실에서 있었던 일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테니. 장모 서연의 마지막 말은 그의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위로였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암시하는 신호였는지 그는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준호가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막 때우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바로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다정했고 동시에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만큼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장모님.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 검토할 게 있는데 오늘 야근 좀 해야겠어. 밥 안 먹었으면 회사로 와. 같이 저녁이나 시켜 먹고 일하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말한 도움일까? 그는 자석처럼 이끌려 다시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밤 8시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대표실의 창문만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표실 안 서연은 낮에 엄격한 CEO가 아닌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우아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왔구나. 마침 음식이 도착했네. 두 사람은 고급 중식 요리를 앞에 두고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회사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들의 시선은 허공에서 끈질기게 얽혔다 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서연은 정말로 프로젝트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좀 보지. 준호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자 서연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의 코끝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지만 준호의 신경은 온통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머리카락, 서류를 넘기는 하얀 손, 나지막한 목소리, 그리고 얇은 실크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그의 몸 안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욕망을 깨웠습니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댔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과 상관없다는 본능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던 서연이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서방, 지금 글자가 눈에 들어오긴 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서류철을 덮고 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위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를 남자로 바라보는 여인의 욕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엾은 사람. 그렇게 말라 죽게 둘 수는 없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는 준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깊은 키스였습니다. 준호의 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일 생각하지 마. 대표실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은 그가 잊고 있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수치심과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남자의 본능이 거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 너머로 드러난 몸의 실루엣에 준호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59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꾸준히 관리된 탄탄함과 농익은 곡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몸매가 웬만한 30대보다 더 관능적인 모습에 준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을 온전히 남자로 인정해주는 뜨거운 열기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서연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을 지휘하듯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준호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굳어있던 그의 몸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잊고 있던 쾌락의 정상을 향해 그를 몇 번이고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능숙한 리드에 준호는 마치 자신이 천하장사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날 밤 무려 4번이나 뜨거운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두 사람은 대표실 안쪽의 고급 가죽 소파에 나란히 누워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준호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 옆에 누운 서연의 얼굴을 차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던 거야?
연민과 안타까움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어리석어 놓쳐버린 보석을 내가 잠시 품어준 것뿐이야. 그녀는 몸을 일으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우아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내일부턴 다시 윤 대표와 박 부장으로 돌아가는 거지. 준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자네 덕에 다시 살아난 것 같구나. 민희가 없는 일주일 동안은 가끔 이렇게 야근이 필요하겠네. 그녀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은 그를 외롭게 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남은 그녀의 향기와 감촉이 지독했던 그의 고독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충만함을 되찾고 비로소 깊고 완전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 민희가 없던 일주일은 준호에게 마치 꿈과 같았습니다. 장모 서연은 야근이라는 은밀한 명분 아래 이틀에 한 번꼴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대표실은 낮에는 결제와 보고가 이루어지는 치열한 공간이었지만 밤이 되면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낙원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통해 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았고 서연 또한 준호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회사에서의 시간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그들은 누구보다 완벽한 윤 대표와 박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서연이 보내는 희미한 미소나 짧은 눈짓 하나에 준호의 심장은 속절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는 공포와 둘만이 아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짜릿한 쾌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꿈 같던 일주일이 끝나고 민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을 채웠던 자유롭고 뜨거웠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아, 뭐해? 빨리 와서 짐 좀 방으로 옮겨줘. 민희는 돌아오자마자 짜증 섞인 말투로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서연에게서 받았던 따뜻한 존중과 비교되어 아내의 냉대는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준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주 주말 민희는 연수 결과를 보고할 겸 저녁 식사를 하자며 어머니인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연수 다녀온 기념으로 와인 사왔어요. 민희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서연에게 안겼습니다. 서연은 딸을 다정하게 맞이하면서도 그 뒤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준호에게 짧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마주 앉은 것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어땠니? 배운 건 많고? 민희는 자신의 이야기만 신이 나서 떠들어댔고 준호는 투명 인간처럼 앉아 음식을 입으로 나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박서방도 너 없는 동안 회사 일 보느라 고생 많았어. 혼자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모르겠네. 서연이 무심한 듯 준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민희가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쓸어넘기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도 참, 다 큰 어른이 알아서 했겠죠. 뭘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세요? 아내의 날 선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순간 테이블 밑으로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발이 그의 다리를 가만히 감싸고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에 숨을 멈췄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희가 차를 가지러 먼저 나간 사이 서연은 현관에서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다음 주 자네한테 받을 중요한 보고가 있으니 준비 잘해. 그녀가 준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또 다른 밤의 야근을 예고하는 짜릿한 신호였습니다. 속삭임이 끝나고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던 그녀의 손길이 그대로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벨트 버클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추자 준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약속된 보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직원이 퇴근 인사를 건넸을 때 그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올라와. 장모 서연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상층의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서연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보고서 준비는 잘 됐겠지? 그녀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장모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던 그 밤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초라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근 뒤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자신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대로 그는 서연의 입술을 강렬하게 탐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던 남자의 절박함이 아닌 한 여자로부터 사랑받는 남자의 자신감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에 서연의 눈이 만족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리드하면서도 때로는 그의 거친 열기에 기꺼이 몸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아내 민희의 옆에 앉았습니다. 주말인데 어디 가까운 데라도 갈까? 그의 말에 민희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딜 가?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야? 다음 주에 김 사장네랑 라운딩 있는 거 잊었어? 거기서 잘 보일 생각이나 해.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준호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준호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그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동정을 느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에서 징하고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윤 대표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결제받을 서류. 책상 위에 올려둬. 준호는 메시지를 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떠오른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집은 그에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의 뜨거운 태양을 기다리며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은밀하고도 완전한 위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어깨를 움츠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분명한 변화를 그의 아내인 민희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준호가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것도 갈구하지 않자
민희는 편안함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TV를 보는 준호의 모습을 발견한 민희는 작정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요즘 당신 뭔가 달라졌어.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준호는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그러는 거지. 그 태연한 거짓말에 민희의 의심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몇 번이나 목격했던 준호가 젊은 여직원과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동료 간의 대화라고 하기엔 그 모습은 민희의 눈에 거슬릴 만큼 잦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다정해 보였습니다. 증거를 잡기로 결심한 민희는 마침내 덫을 놓았습니다. 나 주말에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좀 다녀올게. 금요일 저녁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준호는 잘 다녀오라는 말만 짧게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민희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에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자신의 차를 숨긴 채 집요하게 준호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텅 빈 집에서 아내가 떠났다는 해방감을 만끽하던 준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 괜찮으면 지금 잠깐 우리 집으로 오지. 와서 보고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차 키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그 뒤를 민희의 차가 조용히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차는 익숙한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지? 왜? 문득 예전에 엄마가 급한 회사 일로 주말에 박서방을 집으로 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멀찍이 차를 세운 뒤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의 집안.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아슬아슬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쾌락의 정상에 이르려 막바지 힘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서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가 두 사람의 클라이맥스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정상을 목전에 두고 방해받은 준호의 얼굴에 짧은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짧게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놀라울 정도의 평온함을 되찾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딸이었습니다. 응, 딸. 웬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엄마, 미안. 박서방이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혹시 엄마랑 통화했나 싶어서 전화했어. 민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에 준호는 자신의 핸드폰을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액정에는 아내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무음으로 해둔 것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랑 같이 있어. 급한 서류 때문에 내가 잠깐 들어오라고 했어. 핸드폰은 아마 차에 두고 온 모양이네. 서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하여튼 엄마. 그 인간 요즘 이상해. 달라졌어. 민희가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그냥 느낌이. 혹시 그 인간 엄마 옆에 있어? 민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서연은 말을 멈추고 마치 정말 방을 옮기는 것처럼 작은 발소리를 몇 번 낸 뒤에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금 방이야. 박서방은 거실에서 서류 보고 있어. 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안심한 듯 민희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인간 아무래도 바람난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서연은 한숨을 내쉬고는 안타깝다는 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을 옆에 두고 있는지 세상에 너만 모르는 것 같구나. 너 그렇게 받아주고 참아주는 남자 다시는 못 만나.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준호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그 목소리가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는 서연의 일방적인 훈계로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곁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볼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의 아슬아슬한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배해버린 그녀의 모습에 아직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웠던 욕망의 열기는 어느새 식어버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진지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우리 관계도 이제 정리와 수위 조절이 필요한 시간이야. 준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별 통보였습니다. 나는 자네와 내 딸이 좋은 부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제 막 찾은 유일한 빛을 다시 잃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 입을 여는 순간 서연이 그의 입술 위로 자신의 검지를 가져다 대며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문을 닫는다는 뜻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운명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단 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내가 더는 버틸 수 없겠거든. 그때는 나한테 와. 내가 받아줄 테니. 서연이 내건 새로운 계약의 마지막 기회는 결혼기념일에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의무를 다하기 위해 큰맘 먹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미니야,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예전처럼. 준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미니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주변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멸이 섞인 콧방귀를 뀌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쓸데없이 돈 쓸 바에야 내가 봐둔 그 가방 할부금이라도 내주지 그랬어. 그게 더 현명한 소비 아니야?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준호를 쏘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아, 혹시 그 여직원이랑도 여기 왔었어?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완벽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의무를 다했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는 서연에게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보고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답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집으로 와. 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연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의 지친 눈빛 속에서 모든 대답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완전한 이해와 수용의 신호였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준호는 비로소 자신의 아픈 곳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이상의 위로와 공감에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받은 영혼을 오롯이 보듬었습니다. 그날 밤의 관계는 격렬함이 아닌 깊고 완전한 치유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차가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미니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외박하고 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심하게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에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단 한 사람, 서연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위험한 평온이 계속될 수 있을지 그 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준호는 아내에게 마지막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